복직과 노조 파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영남대 의료원 옥상에서 해고 노동자가 시위를 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화상벌레가 대구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두고 군의군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섣부르게 합의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등 철강공단 7개 업체가 악취 배출 물질을 법적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대구 경북은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공기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경북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한글날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경북 내륙 곳곳에는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날이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8도, 안동 5도, 봉화는 2도를 나타내며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산지에는 얼음 언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안동은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름 맑습니다. 아침에는 잠시 안개가 끼어있지만 찬 공기가 구름을 모두 밀어내면서 깨끗한 가을 하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상태를 보이며 공기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건물 70m 높이 옥상에서 100일째 시위 중인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복직과 노조 파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위인데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농성 현장을 손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 의료원 노조원들이 응급실 옥상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저녁은 안 먹고 아침 점심만 타고 지금 너무 추워서 카페에 올라가요. 네, 추워가지고. 70m 높이 건물 꼭대기에서 농성 중인 송영숙 박문진 씨에게 보내는 겁니다. 영남대 의료원 해고 노동자인 두 사람은 지난 7월 1일부터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오른 이곳에서 한여름 폭염과 5번의 태풍을 보내고 이제는 혹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정말 한 10번도 더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오고 돌풍 보고 이럴 때는 잠을 못 자요. 그 날씨가 추워지니까 요새는 냉기가 올라와요. 이렇게 이불까지 덮는 바람은 지금도 좀 춥거든요. 핫백을 붙이고 자는데도 추운데.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영남대 의료원에서 해고됐습니다. 주 5일째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3일간 파업에 나선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1년도 안 돼 1000여 명이던 노조원은 70명으로 줄었고 노사 간의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불성실 교섭, 파업 유도, 그리고 이제 대량 해고시키고 노조 탈퇴시키고 민주노총 탈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순서 노조 파괴에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확실히 각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 측의 노조 기획 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년. 의료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외부 인사가 노사 협의를 이끄는 사적 조정이 시작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의료원 측은 당시 노조 파괴 행위는 없었고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한 해고자에 대해 복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농성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은 병원이 문제를 인정하고 복직을 수용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화상벌레가 대구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심세훈 씨는 매트리스 위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심 씨는 무심코 벌레를 잡으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염증 등을 유발한다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이른바 화상벌레였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뭐 주택가에서 더구나 뭐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그렇게 발견했던 자체가 더 좀 불안하네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5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빌라에서도 화상벌레가 발견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뭐 모기 같은 건 줄 알고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세히 보더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손으로 안 만졌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생각. 최근 경북대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발견돼 학생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학교 측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도 있지만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상벌레 출현에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예방법, 치료법을 알리고 방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둑, 그다음에 풀들이 쌓여 있는 이런 곳에 서식한다니까 저희들 취약지 방역을 또 구군을 통해서 또 강화하겠습니다.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체액에 있는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거나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접촉 후 12시간에서 36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접촉한 손을 통해 독성 물질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어서 물과 비누로 접촉 부위와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북 완주에서 발견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토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 퇴치약은 따로 없지만 모기 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 안동 MBC가 최초로 보도하면서 실물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보도 이후에 상주본은 자취를 감췄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주본을 둘러싼 각종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MBC는 상주본의 귀환과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위해서 영상 원본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2008년 안동 MBC 보도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실물이 세상에 드러난 처음이자 마지막 보도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립국어원장의 방문 때 소유자 배익기 씨는 낱장으로 2장만 공개했고 이후 원본은 자체를 감췄습니다. 당시 상주본은 어제와 서부는 없고 해례본만 남은 상태였으며 그마저도 앞과 뒤쪽 4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글자의 발음 원리에 대한 해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 있습니다. 인공군자의 기억이 이게 이제 음리소리에 처음 나는 초성이다 이제 그런 걸 쭉 해가지고 오성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상주본을 처음 공개한 배익기 씨는 집수리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해 공개하게 됐다고 당시 안동 M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전에부터 집안에 고문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주본은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행사상 소송이 이어졌고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른다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안동 MBC 보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안동 MBC의 촬영 영상이 훈민정음 상주본의 존재를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안동 MBC는 상주본의 조기 귀환을 바라고 영상의 공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 촬영 원본 전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안으로 안동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상 원본에 대한 공개가 상주본의 조기 귀환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두고 군의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의 출신의 박창석 도의원은 선언적 주장에 불과한 사자 협의 내용을 섣부르게 합의로 발표해서 일이 꼬였다며 이철우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경북도의회 5분 발언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의군 출신으로 경북도의회 공항이전 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박창석 도의원.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공항 관련 단체장 4명의 이른바 사자 합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먼저 의성 비안과 군의 소보 공동 후보지에 대한 찬반 의사를 의성 군민에게만 묻게 되면 소보 주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안 소보 지역은 군의군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는 후보지로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의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선언적 수준의 논의를 합의로 섣부르게 발표한 이철우 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공정하지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을 마치 대단한 합의를 이뤄낸 것처럼 보도하게 한 이철우 지사의 책임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생각하며 황병직 도의원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년에 한 권씩 읽고 싶은 책을 동네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도서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청소년 역량도 키우고 동시에 동네 서점 생태계를 살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과 상상력의 원동력인 독서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밖에 포항의 이재도 의원은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환경 오염 문제, 경상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철강공단이 위치한 포항시 남구 지역 주민들은 평소 악취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오래된 이 민원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포스코 자회사 등 철강공단 7개 업체가 악취 배출 물질을 허용치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최근 석 달 만에 적발한 철강공단의 악취 배출 위반 업체 명단입니다. 포항제철소에 화학성분의 슬래그 진정제를 납품하는 업체와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수제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업체 등 모두 7곳입니다. 포스코 자회사와 포스코 협력사 등이 포함됐고 현재 개선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적발업체가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배출구나 또 이제 공정상 이런 쪽에서 기존에 해놨던 방지 시설이 약간 노후화되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악취 발생이 유발되는. 현행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포집한 악취 공기에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섞어야 냄새가 나지 않는지 이른바 희석 배수로 정해져 있는데 배출구는 1000배 이하, 부지 경계선은 20배 이하입니다. 이런 규제 법률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취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포항시는 별도의 악취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제철소를 포함한 철강공단 전체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기준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포항시의 대책이 공장 지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생활 악취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업지구 중심의 악취관리 지역은 주거단지나 학교 등의 생활악취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배출 기준 허용 강화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포항시의 악취관리 지역 지정이 철강공단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줄이고 나아가 포항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도 공항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이 무안으로 옮기고 나면 항공지도에서 광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광주시는 국제행사 유치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무안공항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전라남도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주문화방송의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차원에서 지난해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을 2021년까지 무안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전라남도의 무안공항 명칭을 광주가 포함된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무안공항 이용객의 70%가 광주 시민인 점과 중국과 일본 등의 무안보다는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인지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무안 군민의 60%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광주공항 또는 광주가 들어가는 광주 무안공항으로 바뀐다면 수년 동안 쌓아올린 광주공항 브랜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고 광주 전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광주 시민의 무안공항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차량 이동 거리 등 불편이 늘어나는 만큼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면제와 공항 셔틀버스 운행 확대, 광주 택시 이용 활성화 등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명칭은 세계 항공지도망에 등재돼 있고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관련 자료들을 보내오면 회의 안건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하려면은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 대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면 서로 이렇게 기관들이 만나면 공유하고 회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자료를 좀 강조시켜야 돼. 요거는 상태거든요. 군공항 이전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의마저 원활치 못할 경우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은 양파와 마늘을 비롯해서 국내 노지 채소 최대 주산지로 꼽히고 있지만은 관련 연구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채소연구소 신설이 확정돼서 지역 농민들의 오랜 수건을 풀게 됐습니다. 목포 MBC의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적 신품종 양파 종자인 맵시 황입니다. 양파 즙을 만드는 데 특화된 종자입니다. 마늘은 통상 난지, 한지형 등 기후에 따라 구분해 키우는데 신품종 홍사는 전초로 재배가 가능하고 시험 재배까지 마쳤습니다. 농촌진흥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서 더부살이하는 양파 마늘 연구실이 지역 특화 사업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곳 연구 인력은 고작 3명. 이 때문에 마늘 양파 주산지인 무안의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계속된 노력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산하 남부 채소연구소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채소연구소가 신설되면 양파 마늘 연구 기능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구직 10명을 포함해 15명 규모의 직제 승인이 행정안전부에 요청된 상태인데 올 연말 안에 처리되면 내년 초에는 연구소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그런 생산을 구축해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양파 마늘 농가들에게 큰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 종자는 대부분 값비싼 일본산에 의존하고 마늘은 해가 거듭할수록 연작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국내 최초의 남부 채소 연구소에 거는 지역 농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달 26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2.3의 지진은 2017년 포항 지진의 여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는 부산대가 설치한 임시 지진 관측소 18개와 부경대, 서울대의 16개 자료를 모두 수집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TF는 포항 지진에 따른 여진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규모 2.0 전후의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가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낮아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92명, 경북은 279명이었는데 검찰 기소율은 1.1%, 경북은 2.1%에 그쳤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대구 4.5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낮았는데 법원도 공무원 범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이 다른 형사 재판보다 높아 공무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경주 금령총 2차 재발굴 조사 성과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높이 56cm의 말 모양 토기와 함께 30여 점의 제사용 토기, 그리고 동물뼈 등이 수습됐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일제가 1924년에 한 번 조사를 마친 매장 주최부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날인 오늘은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일부 경북 내륙에는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날이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8도, 안동 5도, 봉화는 2도를 나타내며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리고 또 산지에는 얼음 온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안동은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지만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날은 맑습니다. 아침엔 잠시 안개 낀 곳이 있지만 찬 공기가 구름을 모두 밀어내면서 점점 깨끗한 가을 하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며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청도 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 23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9도, 김천 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1도, 김천도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5도, 의성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의성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